안녕하세요. 새싹공작소의 문승호입니다. 연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법안이 화두입니다. 심지어 보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산업안전 문제는 정파 간의 대립을 떠나서 제도적 마련에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연간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 4명꼴로 사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2019년에는 855명으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국가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6년에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놓았습니다. 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020년, 그러니까 작년 6월이죠. 처음 법안을 냈고 이후에 4개의 추가 보완이 돼서 법률안이 올라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법인이나 사업주, 경영 책임자, 그리고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나 그 경영 책임자 등은 기존에는 이제 이런 강제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았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기고 사업장 안에서 노동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 유기징역을 처하는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법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이 제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난주에 통과가 됐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사실 노동계나 노동자들은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이제 반쪽짜리 법안이다, 누더기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가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벌금 10억 원 이하,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한다는 법안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대거 후퇴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약 3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망자의 수가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30% 가까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또 그런 곳이 대부분 열악한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장시간 노동이나 열악한 노동에 노출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이 법안에서 또 소외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법안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김영렬 총무이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가 발생한 사업주의 사업장에 사업주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조치를 어긴 위법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문제 삼는 법이라면서 이를 왜곡해 마치 모든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처벌받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그 경영자 이런 쪽에서는 반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의 이런 그 자율적인 경영을 방해한다거나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이 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기업살인법이라는 말도 무시무시하죠. 기업살인법을 제정을 했고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에 건설 노동자가 웅덩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영국은 안전수칙 위반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6억 9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2007년 이 기업살인법이라는 걸 도입한 후에 1만 명당 노동자 수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2007년에 0.7명에서 2008년 0.6명, 2009년에 0.4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산업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벌금의 최고액은 60억 원이고요. 25년형 이상 징역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03년에 이 법안을 도입하고 난 후에 2003년 2.3명의 사망자 수에서 2004년 2명, 그리고 2009년에는 1.9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2003년 단체 형사책임법이라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역시 2003년 6.1명에서 2004년 5.8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 그 법안이 마냥 좋은 것이냐,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 위함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인간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인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기업주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방법들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자본보다 인간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도 더 많은 보완과 생각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